자, 2교시 하겠습니다. 자, 재평가의 주요 이론 볼게요. 이 재평가에 대해서 이론 문제가 시험에 나왔고요. 잠시 후에 풀어드리겠지만, 자, 볼게요. 어디 있느냐면 12쪽에 보면 재평가의 빈도. 자, 재평가의 빈도 볼게요. 재평가의 빈도. 이론은 방법은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 정말 엑기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 보셔야 돼요. 계속 보셔야 돼요. 자, 보시죠. 자, 재평가는 볼게요. 보고기간 말에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명칭이 보세요. 이 건물을 매년 재평가해라 그러면 어떡하죠? 짜증나요? 그래, 짜증나. 이 건물을 매년 재평가하라 그러면 이 재평가 어떻게 해요? 토지는 공시지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건물은 어디 가서 알아봐요? 이거 시가 금액을. 복도방 가서 물어봐요. 야, 이 건물 시가가 얼마니?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공정가치가 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매년 수행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럼 여기서 주기적은 저 끝에 보세요. 3년마다 시험에 안 나와 추측 거 없어.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한 유용자산도 있다. 됐나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재평가 빈도는 재평가 두 번째 줄에 재평가되는 유용자산의 공정가치가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유용자산이 있는 반면에 경미에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는 유용자산도 있다. 그래서 3년마다 5년마다 유용한 충분한 자산도 있다. 됐나요? 중요한 거 없어요. 요것만 쫓으시면 돼.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자, 적용 단위 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동일한 분류 내의 유용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동일한 분류 내의 유용자산은 어떻게 하라고요? 굳이 말하면 보고기말에 평가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그렇잖아. 굳이 말하면 동시에 재평가하셔야지. 그죠? 뭐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A 토지는 여기서 재평가하고 B 토지는 여기서 재평가하고 C 토지는 여기서 재평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굳이 말하면 동시에 재평가하라고요. 그런데 또 줄쳐요. 무슨 자산? 특정 유용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에 포함되는 유용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해야 된다. 줄쳐놓으세요. 요거 시험 잘 나와요. 특정 유용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에 포함되는 유용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특정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고 기계가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동일한 분류 내의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면 토지. 동일한 분류별로 재평가래요. 건물이면 건물, 기계면 기계. 동일한 분류별로 재평가하시라고. 각각. 그런데 보세요. 토지도 다시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기계면 기계, 동일한 분류별로 재평가하는데 보세요. 토지를 재평가한다. 즉 특정, 즉 토지를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에 포함되는 분류 전체를 재평가. 토지가 보세요. A 토지, B 토지, C 토지 이런 토지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만약에 토지를 보세요. 토지를 재평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토지 전체를 재평가하셔야지. 이해가요? 얘는 원가 모형으로 평가하고 재평가 모형하고 재평가 얘는 원가 모형 얘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동일한 분류 내의 토지를 재평가할 때는 그 전체를 재평가하셔야지 A는 원가 모형 B는 재평가 모형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되셨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주 보면
문장이 돼야 돼요. 동일한 분류 내 유형자는 동시에 재평가한다. 굳이 말하면 10월 30일 날 재평가해라. 같은 날에 평가해라. 다만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뭐 하셔야 되나? 토지를 재평가한다면 토지 전체를 재평가하셔야 된다고요. 됐나요? 거기 나왔고. 그러나 또 줄쳐요. 재평가가 단기간 내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라도 줄쳐요.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가 100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굳이 말하면 한 날에 재평가하라면서요. 보고기 말에 평가해야 되는데 토지가 100개 있다면 일주일 간격으로도 재평가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시험에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 얘기고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거 자꾸 보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그다음에 여기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거 뭐냐면 공적 가치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장부명으로 한다. 중요한 거 없겠고. 그다음 오르면 뭐죠? 오르면 재평가 잉여금 감옥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떨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당기손이. 맞아요? 그리고 아까 재평가 잉여금은 어디에? 이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맞죠? 아까 봤잖아요.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을 이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아까 봤잖아요. 됐죠? 이렇게 해서 재평가 끝났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16번, 17번, 18번 세 문제. 자,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론 문제 하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그죠? 이게 다 유형자산이잖아요. 여기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4문제에서 6문제 나와요. 4에서. 그러니까 자주 읽으셔야 돼요. 자, 1번 갑니다.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거 틀리면 점수 7점 이상 안 나와요. 자,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맥을 초과하면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부가 600억인데 공정가치가 800억 되더라도 감가상각은 계속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공정가치가 장부맥을 초과하면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아? 뭔 소리 하고 있어? 공정가치가 장부맥을 초과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계속 인식한다. 틀렸고. 2번 틀렸죠. 지난주 배웠죠. 손상된 경우 장부맥과 회수관액 차익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유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틀리는데 찾으세요. 어디서 틀렸어요? 당기손익과 차감계정. 그렇죠.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라 어디? 당기손익. 이걸 못 찾아내면 책을 안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유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차감계정이다. 차감계정이다. 지난주에 손상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3번 건물을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아까 원가 모형이 됐던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하던 감가상각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지. 됐나요? 그 다음 4번 토지 재평가 모형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 재평가 손익이 발생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지난주에 설명 안 했나요? 안 했겠지. 왜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면 맞을까요? 거기다가 재평가 손실. 그렇죠. 재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당기손익한다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봐보세요. 이게 어려운 거죠. 여기 봐봐요. 재평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손익이라는 건 뭐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우리는 손익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그러면 두 가지로 쪼개지잖아요. 재평가 손익이라는 건 재평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재평가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익이라는 것은 재평가 이익하고 재평가 손실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손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은 뭐예요? 아까 배웠잖아. 기타 포괄 손익이고 얘는 단기 손익이고 다르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이게 시험 보러가 안 보여. 만약에 이게 재평가 이익 그러면 아니다. 얘가 재평가 손실이라고 나왔다면 단기 손익한다 맞죠? 그렇지 그 얘기지. 이게 시험 보러 가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재평가 손익이라는 건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손익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재평가 이익일 때는 기타 포괄 손익이고 재평가 손실일 때는 단기 손익이라고요. 됐어요? 이렇게 잘 체크해요. 아, 재평가 손익.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손익 그랬으니까 이익일 때는 기타 포괄 손익이고 손실일 때는 단기 손익이 되는 거죠. 그죠? 답은 5번이 맞네요. 감가상각 계산 금액을 내용문서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하여 다양한 감가상각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론 때문에 합격이 좌우가 돼요. 그죠? 민법은 그죠? 똑같이 질문 안 나오잖아요. 다 사례 문제로 나오겠지만 회계는 그냥 기준선 내용 그대로 낸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씩 봐가지고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론 12개 나오면 12개 이론 많으면 14개 12개에서 14개는 나오겠죠. 이론 문제가 12개에서 14개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나오겠고 계산 문제가 우리 시험에 31문제 나온 적도 있죠. 어휴 28문제 또는 26문제. 그러면 이론에서 12개라고 할게요. 12개에서 2개 맞았다. 그럼 몇 점이야? 5점. 2.5니까. 반대로 2개 틀리고 10개 맞았다. 그러면 25점. 그럼 벌써 몇 점 차이예요? 여기서 게임은 끝나요. 계산은 야 너도 어려워? 나도 어려워. 온 수험생이 다 어려우면 그건 다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이론에서 달려있다니까요. 이론에서 12개 중에서 2개 맞았다. 그럼 5점 확보고 12개에서 10개 맞았다. 25점이면 벌써 얘가 20점 갭이잖아요. 얘 제가 볼 때는 2개 맞았다. 그러면 회계 40점 맞았을 거예요. 최하로 봤을 때 얘는 최소 6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12개 중에서 12개 다 틀린 사람도 봤어요. 와서 자수하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12개 중에서 하나도 안 맞았어요. 지질이 복도 없지. 그러니까 매년 떨어져. 이론 때문에 죽겠대. 이론 죽겠다는 얘기는 이거 한 100페이지 돼요. 한 10번 정독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뭐 응? 민법 같으면 그죠? 나는 민법이 더 어렵다고 봐요. 회계보다. 아니, 민법 공부해 보셨지만 말장난 치잖아요. 근데 이걸 말장난 치는 것도 있겠지만 답은 발라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꾸 보셔야 돼요. 17번 보세요. 거기 봐봐 그러면. 재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 읽었던 지문이 그대로 나올 거라고요. 그럼 1번. 재평가가 단기간 내에 수행되면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이라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그래. 지금 따끈따끈하니까 맞추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자, 봐요. 옳은 거예요. 자, 2번.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최초 원가를 재평가 금액으로 조정해야 된다.
최초 원가 공정가치를 최초 원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정가치를 재평가금으로 조정해야 되잖아. 아까 우리 건물 봤잖아요. 1,000원 줘서 400원 쓰면 600원인데 공정가치가 1,200원 됐다. 그러면 공정가치를 재평가금으로 조정했잖아요. 공정가치. 그러면 답은 자 2번 모르겠다 주고 3번 맞나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여기 나왔네 여기.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에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뭐 한다? 그래 여기 있잖아. 답은 3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4번 자산의 장부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잔액 아까 배웠죠. 잉여금이 잔액이 있더라도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더라도 재평가 감소 전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X. 아까 재평가 잉여금 있으면 우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상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또 이런 거 틀리면 답을 못 찾아내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아까 재평가 잉여금 있으면 우선 상기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100원 주고 샀는데 120원 됐다가 70원으로 쪼그라졌다.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 있으면 우선 뭐 하고 상계하고 나머지만 비용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더라도 전부를 당기 손익한다. 틀렸다고. 맞아요? 그 다음에 5번도 틀렸죠. 아까 재평가 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어디에 대체할 수 있다. 잉여금에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죠. 됐나요? 오케이. 18번 가볼게요. 23회 거. 자, 1번 판매를 위한 1년 이상 보유하며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럼 왜 틀렸어요? 아니 뭘로 바꾸면 돼? 아니 재고자산이라 불렀는데 앞에가 뭐라고 그래야 돼?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며 그래야지. 맞죠? 아니 바꿔봐 문장을. 앞에 거를 바꿔야지.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며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나 쓰려고 사용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래야지. 2번은요. 초기 가동 손실 나오죠? 지난주 배웠죠? 초기 가동 손실은 취등가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3번 유형자산 재고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총 매각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된다. 총이 아니라 순이라고 그랬잖아. 이런 거 요약집에 있어. 순 매각 금액이잖아요. 있죠? 순 매각 금액. 뭐라고요? 요약집 10페이지 봐봐요. 자꾸 보는 이유가 10페이지 보면 매각에 의한 그 밑에 나오죠. 36 바로 위에 매각에 의한 처분 손익은 거기 나와 있잖아. 뭐라고 그랬어? 그래 순 매각 금액과 장부금액 차이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꼼꼼히 읽은 사람들은 맞추는 거예요. 안 보고 휙 넘어가면 틀리는 거고요. 됐어요? 자, 4번 보세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지금 문제가. 자, 보세요. 4번. 4번 찍은 사람들이 많아요. 볼게요. 기업은 유형자산 전체에 대해서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하나를 정책으로 선택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OX. X지. 유형자산 전체가 아니라니까. 여기 봐봐. 아까 뭐라고 그랬어? 분류별로 재평가라고 그랬잖아.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에 대해서 동일한 이렇게 바꿔야지.
전체가 아닌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에 대해 그래야지. 분류별로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아이 봐봐. 어떻게 재평가시라고. 건물, 기계, 맞아요? 토지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동일한 분류별로 재평가시라고. 유형자산 전체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이나 원가모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별로. 건물이면 건물, 기계면 기계, 토지면 토지.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분류별로. 건물 분류한 대로. 예, 이렇게. 분류별로 재평가에 대해서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시라고. 아, 이해 가요? 분류별로. 건물, 기계, 토지에 대해서 분류별로. 그러면 건물이다. 그러면 A 건물, B 건물, C 건물, D 건물 있다. 그러면 전체를 재평가하셔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전체가 아니라 분류대의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지. 됐어요? 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에 대해 이렇게 나와야지. 답은 5번이잖아요. 5번 뭐라고 그랬어요? 감가상각 방법과 잔존가치는 내역연수는 적어도 회계연도별에 뭐 한다? 그래, 답은 보이잖아요. 이거 보여줘 볼까? 한번 찾아볼게. 아, 죄송해요. 자, 찾아봐. 어디 있는가? 육 8페이지에 있네. 자꾸 읽으시라고 그랬잖아요. 8페이지 N쪽에 두 번째 박스 잔존가치 밑에 유형자산의 내역연수와 잔존가치는 적어도 회계연도별에 뭐 한다? 재검토한다. 또 오른쪽에 감가상각 방법도 나왔잖아요. 그죠? 추정은 다 그래요. 그 두 번째 줄 봐봐. 오른쪽에 감가상각 방법은 적어도 회계연도별에 뭐 한다? 재검토한다. 추정은 다 그래요. 1년 뒤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 보고기 말에 재검토하래요. 추정은 다 그래요. 감가상각 방법, 잔존가치, 내용연수는 재검토한다. 됐나요? 답은 5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론 대비도 슬슬 하셔야 돼요. 이제 됐죠? 자, 이렇게 돼서 유형자산 마무리 끝났습니다. 끝났고, 자 이제 자 보시죠. 유형자산 빵꾸노트 볼게요. 이건 기본 강의 때 나갔던 자료랑 똑같아요. 자 1번. 현금가격 상당액. 그렇죠. 유형자산 원가는 현금가격 상당액. 바로 나와야 돼. 이게 1초를 지나면 모르는 거야. 2번. 불가피하게 취득한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는 원가에 산입한다. 이거 모의고사에 나와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라. 그런데 자동차를 샀다. 불가피하게 채권 사야 되잖아요.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 차익은 취등가 산입한다. 했어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답이에요. 뭐와 뭐는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자산. 1과 9입은 뭐가 생각난다? 승용장가치. 공적가치. 대답을 못하면 이게 이론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자 신축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했다. 철거 비용, 토지 원가. 고철 팔면 토지 원가에서 깐다. 사용하다 철거했네요. 철거 비용? 비용. 현물출자 증여 무상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적가치. 감가상각 방법은 추정의 변경. 여기 나왔네. 잔존가치와 내역연수는 적어도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추정치가 다르다면 그 차이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한다. 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재평가는 장부맥의 공적가치와 중요하게 낮은 차이가 않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자, 여기 나왔죠. 아까 특정 유효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에 포함되는 유형자산 전체를 재평가한다. 자, 오르면 기타 포괄손이 이런 식 하겠고 뭐죠? 재평가 과목은 재평가 인용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떨어지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겠다. 재평가 인용금은 어디에 대체할 수 있다? 이익영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자, 회수관의 장부맥에 뭐 하는 경우? 미달하는 경우에 유형자산의 장부맥을 회수관에 감소시킨다. 회수관액은 뭐와 뭐 중? 순공적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장부맥과 회수관 차익은 아까 계산 문제 있었잖아. 아니 아까 이런 문제 있었잖아. 봐봐. 찾아봐. 어디 있어요? 찾아봐. 찾아보는 것도 공부요. 찾아보는 것도 공부요. 자, 10페이지 가보시면 아까 했는데 문제 있었잖아요. 손상차손 나오죠? 10페이지. 손상차손 계산 몇 줄이에요? 8줄 씹어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다 나와요. 두 번째 줄에 회수가능액이 장부맥에 뭐 하는 경우? 미달하는 경우에 회수가 감소시킨다. 감소액은 손상차손에 해당한다. 손상차손은 뭐 거기 그래 왜 대답을 못해? 당기손익 뭐가 비용이요. 비용이라고 하지 마 촌스럽게. 당기손익. 우리 시험에 아까 기타 포괄손익으로 나왔잖아. 기타 포괄손익이 아니라 당기손익. 떨어지면 비용이라고. 촌스럽게 비용 그러지 말고 고급지게 당기손익을 원식한다. 또 손상차손 누계의 과목으로 유형자산의 뭐다? 차감 계정이다. 또 계속 읽어. 또한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 창출자는 순공적가치와 사용가치 중 뭐다? 큰 금액으로 정의한다. 이때 순공적가치란 뭐에서 뭐를 뺀 거라? 처분 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환입됐을 때는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러면 요거 4 유형자산 끝났어요. 5 가세요. 여기다 쓰세요. 무형자산 써. 거기다가 썼어요? 무형자산 또 투자부동산 부채 여기서 세 문제 나와. 이론 그건 알아서 해. 이제 이런 문제 몇 문제 나온다고? 세 문제 나와. 작년 기준 세 문제. 그럼 작년 기준 세 문제면 아니 계산 문제까지 하나 둘 최소 네 문제 나와요. 그래서 최소 네 문제면 10점이에요. 나 같으면 10번 씹어서 읽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테마 38번 들어갑니다. 요거 보는 거예요. 내용자산 요거. 무형자산이죠. 몇 문제 나온다? 아니 무형자산 한 문제. 그러면 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예요? 한번 볼까요? 5페이지까지. 그러면 5페이지니까 5페이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씹어서 먹어야 돼요. 씹어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쭉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게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면 이거를 지금 미리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숙제를 다음 주부터 숙제 검사할 거예요. 여기 이제 19번부터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집 와서 공부가 덜 된 사람은 제가 숙제 해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무형자산을 먼저 읽어. 5페이지까지 읽고 문제를 풀면
따끈따끈하니까 어지간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보세요. 이거 19번부터 다 풀어져 있어야 돼 지금. 그래. 아니 지금 교재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하는데 숙제가 안 돼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갑니다. 무형자산. 자 기본 강의 때 한 거니까 쭉 넘어갈게요. 읽고 넘어가야 돼.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렇잖아. 뭐 이론은 여러분들의 몫이, 계산이야 내가 빨리 푸는 방법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겠지만 다른 거 없어요. 계산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를 줘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고, 이론은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가지고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는 이론은요, 어지간하면 다 맞아야 돼요. 왜? 제가 응용이 안 되니까 그냥 기준서 내용 그대로 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는 이제 앞으로 뭐 3월달부터 실전 모의고사 하더라도 이론은 다 맞아야 돼. 요약집에서 내는 거니까. 그래야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그죠?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볼 거예요, 아마. 제가 이틀 동안에, 토요일인가요? 일요일날인가? 이틀 동안에 40문제 만들기라고 20페이지인가요? 뭐 문제 만들고 해설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100점 다 맞아야 돼. 왜? 다 배운 것만 내거든요. 다 배운 것만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모의고사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보면 시간이 안 돼요. 일단 시간이 안 되고 뭐냐면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확실히 모르니까 이래서 점수가 빵꾸나고 저래서 빵꾸나거든요. 근데 해설 강의를 들으면 100점 맞아요.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는 안 내요, 저는. 왜? 새로운 문제 나오면 낯설잖아요. 그건 버려야 돼요. 근데 문제가 다 익은 건데도 점수가 아마 평균 제가 볼 때는 50점 안 나올걸요. 한 40점대 나올 거예요. 다 배운 건데 이게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계속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진짜로 보시고 눈이 오나 비거나 보셔야 되고, 계산은 계속 동일한 문제를 10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총을 쏴본 놈이 쏴요. 안 쏘다 갑자기 총 쏠라면 총을 못 쏴. 그래서 계속 보셔가지고 그냥 씹어서 먹으세요. 그러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무형자산 들어갑니다. 자, 물리적 실체가 있다 없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뭐다? 화폐성,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거기 나와 있죠. 됐어요?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줄에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 효익이 상대적으로 뭐하다? 불확실한 자산이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물리적 실체가 없죠? 식별 가능해야 돼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돼요. 세 가지 묶으세요. 모두 충족.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이번 모의고사 나올 거예요 아마. 모두 충족해야 돼요. 식별 가능해야 돼요. 통제, 나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물리적 실체가 없어야 돼요. 됐나요? 모두 충족해야 돼요. 자, 무형자산의 분류는 특허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상표권, 의장권,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 임차 권리금, 어업권, 개발 등이 있다. 한번 시험에 혹시 뭐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유치하게. 그다음에 요건 봤죠? 식별 가능하고 통제되고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고 금액을 실렸으니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밑에 통제 가능성 보세요. 프린트로 할게요. 숙련된 종업원,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 향상 등은 무형자산 인식하기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무형자산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종업원은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은 장부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무형자산 인식할 수 없다. 그죠? 나를 사고 팔 수 있어야 돼요. 랜드프로는 저를 통제가 돼요?
통제 안 돼요. 나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도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오른쪽에 갑니다. 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금액을 신뢰성 있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겠다. 돈 들어올까가 더 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인식할 때는 뭘로 측정한다? 그렇죠. 원가로 측정한다. 줄치고.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 되겠고, 사업 결합으로 인한 취득 광고는 첫 번째 줄 공적가치로 한다라고 하는 거. 사업 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뭘로 한다고요? 공적가치만 줄쳐요. 여러분들은 합병할 때 그죠? 롯데가 하이마트를 인수했잖아요. 그러면 뭘로 대로? 시가대로 사겠죠? 그건 공적가치로 측정한다고요. 여기서 사업 결합으로 인한 취득은 뭐냐면 합병이에요. 합병. 합병했을 때 취득가는 뭘로 하겠다? 공적가치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5번 가세요. 자,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 나오나요? 자, 내부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슨 단계와 무슨 단계로 구분해요? 연구와 개발 단계로 구분하죠. 그런데 두 번째 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다면 뭘로 구하겠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인지 개발인지 애매하니까는 뭘로 보겠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됐나요? 또 줄쳐요.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제호, 출판, 표제, 고객 목록과 이와 유사한 항목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브랜드, 출판, 표제, 고객 목록은 통제가 안 되고요. 금액을 측정이 안 돼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체크. 지금 본 거 이따 문제 다 나와요. 자, 넘어가 보시면 연구 단계 나오죠. 자, 읽어볼게요. 내부 프로젝트에서 연구자산 지출은 무형자산 인식할 수 없고 연구비 감옥으로 뭘로 간다? 비용.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얄짤 없어요. 비용으로 다 털어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러면 틀려요. 절대 자산 잡지 않아요. 뭘 만들어서 히트 칠까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얄짤 없어. 연구 단계에서 돈이 나갔다면 뭘로 턴다? 비용으로 인식한다. 줄치고. 자, 개발부터 볼게요. 개발 밑에. 개발, 얘는 좀 이따 보겠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성공했어요. 내가 전기차를 개발했다. 성공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 신유권을 모두 뭐 한 경우에만, 충족한 경우에만 뭘로? 개발비. 줄쳐야지. 개발비. 무슨 비? 개발비 과목으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여기 개발비 됐나요? 충족하지 못한다면 경상개발비, 비용. 헷갈리면 안 돼요. 개발비는 뭐고? 자산. 경상개발비, 비용 털어요. 그러니까 성공했어요. 그러면 자산. 실패해서 날라갔어요. 그러면 경상개발비라는 비용으로 털어요. 자, 오른쪽에 표 나왔나 봐봐요. 자, 오른쪽 표부터 만들어 놨잖아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하설표 뭘로 턴다? 비용. 요약해 놓은 거. 개발 단계는 충족하면 개발비, 자산. 충족하지 못하면 그렇지. 근데 연구인지 거기 나왔죠. 구분할 수 없다면 연구 거기 봤어요? 구분할 수 없다면 뭘로 가겠다? 여기 봐. 여기 또 나왔네. 연구인지 개발인지 구분이 안 되면 뭘로 보겠다? 개발이 아니라 뭘로 보겠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됐어요? 그러면 좌측에 다시 갑니다. 연구 단계 예시가 몇 개 나왔어요? 4개. 개발에 4개. 예시를 알아둘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연구라면 뭐가 생각나? 3개. 자, 아까 이거 봤죠? 아니, 아까 연구인지 개발이 구분이 안 된다면 연구. 창출한 것은 자산시키지 않는다. 바꿔. 자, 연구 단계 3개 뭐가 생각나? 애워, 이 빨강이라도 새로운 지식, 그 다음 탐색,
뭘 만들어줄게? 탐색한다고. 세 번째, 탐색. 네 번째, 설계가 나오는데 뭐라고? 여러 가지 중에서 설계. 요 네 가지는 외워놓아야 돼요. 올해 나왔잖아요. 5초 만에 풀었어야지. 이것도 틀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막. 새로운 지식, 그 다음 탐색, 그 다음 아니 세 번째 탐색, 여러 가지 설계,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잘 읽어봐. 새로운 지식을. 이거 뭐 내가 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해줄 수 있어? 여러분들 자꾸 봐보면 10번 읽으면 이게 연구인지 개발인지 봐봐. 그놈이 그놈 같아. 뭐 새로운 지식 탐색, 뭐 그죠? 여기 여러 가지 설계, 평가, 선택. 그 다음 개발 갈게요. 1, 2, 3, 4. 자, 새로운 생산이나 사용 전에 뭐 시제품 모형을 뭐 설계, 그냥 설계. 두 번째도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급, 주형, 금융 등을 뭐 설계.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된다, 사실은. 세 번째는요.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 규모한 시험 공장을 뭐 하고 설계하고 건설 가동하는 활동. 그다음에 신규 개선된 뭐 장치, 제품, 공용 시스템 영역에 대해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설계. 그냥 설계 뭐예요? 개발. 그런데 설계만 외우면 안 된다. 출제자가 설계만 다 빼. 다 빼. 빼도 개발이야. 아니야, 웃자고 내가 그냥 설계 나오면 개발인데, 세무사 같은 경우에 나중에 모의고사 내면 설계를 뺀다니까요. 그러니까 설계만 외울 게 아니라 자꾸 읽어서 눈에 익혀야 돼. 나중에 봐봐. 왜 설계가 없지? 연구인가? 이런 사람 많어. 그러니까 자꾸 봐야 돼요. 뭐 내가 개발을 안 해봤겠지만 뭐 시제품 모형, 그죠? 시제품 만들어보고 공구, 지급, 주형, 금형 등을 설계. 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아니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면 개발 단계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로 제품화, 뭘 만들어서 히트칠까 하는 건 연구고, 바로 제품화를 시키면 개발이고. 그래서 연구인지 개발인지 반드시 10번 봐가지고 익혀내셔야 돼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설계자 뺏어내. 아니 봐봐. 이렇게 나오면 생산이나 사용 시스템 모형을 제작 시험한 활동, 이렇게 나오면 이거 연구인가? 설계가 없는데 이래버려도 틀린다고. 요거 빼. 새로운 기술과 공구, 지급, 주형 등을 뭐 설계. 아니 이건 설계가 아니라 하여튼간 공장을 건설, 이거 빼도 되잖아. 공장을 건설 가동하는 활동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설계 재수 없게 빼버리면 나중에 문제 내면 틀릴 수 있으니까 자주 보셔서 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됐죠? 자, 오른쪽에 6번 넘어갑니다. 6번에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로서 최초의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잘 나온다. 한 번 비용은, 한 번 방위는 영원한 방위라고 그랬어. 최초의 비용으로 털었는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을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시험에 나왔죠? 재평가 모형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 여기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하나 뭐 할 수 있다고요? 아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원가 모형, 공동가치 모형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테마 39번에 갈게요. 삼각. 시험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삼각합니다. 자, 개념 볼게요. 삼각. 별 5개예요. 자, 유한한 무형자산은 뭐 한다? 삼각한다. 맞아요? 비안정은 삼각하지 않는다.
줄쳐요. 생각하지 않는 대신에 뭐는 손상이 있을 때마다 손상 차손을 뭐 한다? 인식한다. 이것도 나왔지. 유한은 내용 윤수를 정할 수 있다. 유한은 생각한다. 비한정은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는 대신에 뭐는 인식한다? 손상 차손은 인식한다. 됐나요? 오케이. 비한정은 무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효과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자, 오른쪽에 갑니다. 삼각 기간, 삼각 방법, 잔족같이 다 보셔야 돼요.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유한은 생각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줄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언제 끝나나요? 네 번째 줄에 시험엔 안 나왔어요. 매각 예정으로 분류되는 날과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삼각 방법 줄쳐요. 무형자산의 삼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맞나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삼각 방법에는 줄쳐야지. 다른 거 줄치지 마시고 정해법, 체감 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정해법, 생산량 비례법으로만 생각한다. X. 감가상각 방법을 다 모두 수용해요. 정해법, 체감 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거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무슨 법을 사용한다? 요거 정해법. 정률법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죠. 됐나요? 됐고 그 다음에 또 제조 과정에서 또 줄쳐.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 상가액은 재고산 어디에 포함한다? 공장에서 빵 밀가루가 아니 공장에서 빵을 만들잖아요. 그럼 빵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한 기계감가 상각비가 있다면 빵 때문에 가치가 감소하고 있다면 빵 원가에 뭐 한다? 포함한다. 그다음 잔족가치는 어떻게 되죠? 원칙적으로 뭘로 본다? 0으로 본다. 그러면 잔족가치는 항상 0으로 본다. OX. 그러면 잔족가치는 0이 아닌 경우도 있다. 오. 어떻게 나올지 몰라. 0이에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 제3자가 구입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잘 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내용연수 종료심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뭐하고는 그러면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업을 한다 그러면 틀리지. 아니 특허권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사겠대. 구입하기로 약정이 있다면 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뭘 한다? 영어로 본다. 그 다음 잔족가치는 적어도 매 회계간에 뭐 한다? 재검토한다. 됐나요?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 내용연수는 두 가지가 있죠. 법적, 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법적 내용연수가 있고 돈을 벌어들이는 기간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죠. 그 둘 중 뭐 하다? 짧은 기간으로 한다. 만약에 법적 내용연수는 20년이고 경제 내용연수는 어떤 걸로 한다? 아니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이고 돈을 벌어들이는 기간은 15년이다. 그러면 20년이 아니라 뭘로 가겠다? 15년. 긴 그럼 틀리죠. 우리 시험에 긴이 아니라 짧은. 됐나요? 짧은 기간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삼각기간 방법은 적어도 뭐 한다? 재검토한다. 추정치가 다르다면 삼각기간을 변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맨 끝에 삼각기간과 즉 내용연수 삼각 방법은 무슨 변경으로 본다? 추정의 변경으로 봐서 무슨 법? 전진적으로. 과거는 묻지 마세요.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됐고 자 오른쪽 갑니다. 비한정은 생각한다 안 한다? 비한정은 내용연수를 모르잖아요. 내용연수 동안 생각하는 내용연수를 모르니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내용연수가 두 번째 줄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적으로 정당화하는지를 회계기관에 뭐 한다? 검토한다.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정당화하는지를 재검토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이야? 그럼 비한정인데 유한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정당화하는지를 회계기관에 검토한다. 이때 줄 쳐야죠. 비한정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를 뭘로 바꾸는 것은? 유한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슨 변경? 추정의 변경. 정책이 아니라 뭐다? 추정의 변경으로 간다. 정책의 변경 틀린다고 그랬어요. 내용연수가 뭐였는데? 비한정이었어. 내용연수를 몰라. 근데 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대. 유한으로 바꾸는 것은 정책이다, 추정이다. 추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유형으로 뭐가 있다? 영업권과 상표권 같은 것들이 있다. 됐나요? 자, 1번 제거와 손상. 뭐 사용 또는 처분으로 경제적이 기대될 때 재무상태표에 제거한다. 볼 거 없겠고. 자, 손상 인식하나요? 예?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손상을 인식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손상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손상이 있다면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손상검사한다. 넘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어권은 좀 이따 하겠고요. 자, 19번부터 자, 23번까지 풀고 쉽게요. 갑니다. 19번 이론 문제예요.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 1번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무형자산은 원가를 측정하는 원가로 측정한다. 돈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인식한다. 유한은 생각하고 비한정은 생각하지 않는다. 답은 5번.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유형자산은 손상차손의 대상은 아니다. 대상? 아까 손상차손 인식한다고요.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답은 5번. 20번 갑니다. 국제기준에 의한 연구 단계에 의한 지출이 아닌 것. 새로운 지식. 2번에 탐색. 3번 여러 가지. 맞아? 4번도 탐색. 답은 5번.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을 설계. 맞나요? 답은 5번. 21번 갑니다.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1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비용을 인식한다. 2번. 연구인지 개발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연구 단계에서 본다. 5.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 목록은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맞죠? 비용. 4번 정답.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 인식한다. 틀리죠? 자산이익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이익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22번 무형자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초 만에 풀어야 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 내용연수를 20년 동안 생각한다. 비한정은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초 만에 푸는 거잖아. 이론은요 무조건 15초 만에 문제를 못 풀면 그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읽어서 답을 못 찾아내면 아 이놈이야 이런 수관한 이론은 모르는 거예요. 자 2번 무형자산은 원가문이나 재평가문을 선택할 수 있다. 이따 배우겠지만 내부적으로 창출된 원가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내부적으로 창출된 원가는 자기 수로 잘났다는 얘기잖아요. 인정하지 않는다. 정해법, 체관, 잔액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을 사용할 생각한다. 다만 합리적인 생각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면 무슨 법을 사용한다? 정액법을 사용한다. 잔존가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는 원칙적으로 뭘로 본다? 0으로 본다. 그래서 답은 1번. 23번 무형자산은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수와 법정은 긴 짧은 기간으로 한다. 제조가에서 사용된 재고자산의 상각은 재고자산 장부목에 포함한다. 3번 최초의 비용을 인식한 무형목에 대치는 원가를 인식할 수 없다. 4번 상각기간 방법은 적어도 회계연도발에 재검토한다. 답은 5번.
비한정인 내용 요소를 유한한 내용 요소를 변경하는 것은 정책이다, 추정이다.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됐나요? 자, 마지막 한 문제 하고 쉴게요. 24번 하고 쉴게요. 24번에 가보면 23회 때 기출문제 한국은 엑셀년도 7월 1일에 특허컨을 자 외부에서 샀어요. 얼마에 샀어요? 96만 원. 그런데 내용요소 몇 년이래요? 4년이래요. 돈을 벌어들 수 있는 기간은 4년이래. 잔존가치는 없어요. 안 쳐준대. 그러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다만 두 번째 줄에 특허권의 경제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아까 합리적인 생각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면 무슨 법으로 한다? 정해법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정해법. 엑셀런드 특허권 상각비는 얼마냐? 그러면 23회 때 기출 문제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상각 방법이 없는데요.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다면 무슨 법으로 하라고 할까? 그러면 96만 원 나누기 4. 그거 쉬웠어. 96만 원 나누기 4. 그러면 연간 상각비는 24만 원이지. 곱하기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6개월 사용했지. 12분의 6 반띵. 그래서 얼마? 그래요. 봐봐. 이거 풀어봤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처음 나왔거든요. 무형자산을 상각해봐. 그런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으면 무슨 법?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오니까 낯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주 보니까 어렵지 않잖아. 96만 나누기 4. 그럼 연간 상각비는 24. 거기 7월 1일 반띵. 답은 12. 끝났잖아. 이게 회계 시험 문제예요.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테마 40번에 영어권 할게요. 영어권하고 투자부동산 들어갈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